반갑습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연습문제 해설 강의 제가 꽤 최근 동안 또 안 찍었었죠. 그 이유가 뭐 난이도나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덧셈 정리가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단 해설 강의를 먼저 찍어 드릴게요. 주간 테스트를 지금 현재 시점이 금요일에 제가 출제를 한 상태인데 이번 테스트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뒤에 깔려있는 덧셈 정리를 활용한 도형의 문제들, 그 중에서도 19번인가 20번은 20번일 거예요. 20번 문제는 양지고등학교에서 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작하는 거고, 상함수 덧셈 정리에서의 도형이 꽤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잘 공부를 해서 시험에서 좋은 또 성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주간 테스트로 3문제나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덧셈 정리 문제들을 쫙 풀어보셨을 텐데, 뭐 제가 스텝 1에서는 딱히 풀어드릴 문제는 없지만 106번 정도는 약간 그래도 나름 출제 유형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106번부터 해설 강의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좀만 더 위에 적자.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 x-y-1은 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ax-y 더하기 1은 0 두 직선이 있죠.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탄젠트 세타가 6분의 1일 때 a의 값을 찾아라.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그려보면 y는 x-1의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그려보면 y는 a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됐죠?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a인 직선인데, 지금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x-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친다면 ax-1의 그래프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조금 더 가파른 이런 그래프 형태가 띄게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개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니까 여기가 세타가 일단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를 지금 구하라는 게 문제지.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0, 얘가 1을 지나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뭐 대충 그냥 여기를 x축이라 잡아 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 직선에 대한 왜 이래 이거? 얘 직선에 대한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제가 알파라고 잡는다면 탄젠트의 알파는 a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요 파란색에 대한 x축과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잡읍시다.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니까 베타가 45도겠네요. 근데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 x축에 평행하게끔 선을 그어주는 거고, 자, 왜 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동의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일단 구분선 하나 지어준 다음에 여기의 각도가 동의각에 의해 알파가 되고, 자, 여기에 있는 각도가 동의각에 의해 베타가 되니까, 자, 세타라고 하는 게 알파 빼기 베타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다. 6분의 1이네. 쏘리. 6분의 1이다니까 이걸 통해서 탄젠트 세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니까 2개 곱하면 a가 되겠고, 자, 위에는 a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자, 요게 6분의 1이라서 a를 정리하면 a 값이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스텝 2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0번이랑 그 다음에 112번, 113번, 그리고 114번까지 이렇게 총 4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110번부터 먼저 보면 자, 지금 문제에서 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합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고, 그래서 사인의 알파 더하기 사인의 베타, 요게 이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도 계산을 하면 얘가 5분의 루트 5.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꽤 이제 중요해요. 푸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슴 없이 풀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친구들은 감을 못 잡죠. 왜냐하면 이 삼각함수의 형태를 변환하는 것 자체에 좀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얘랑 얘는 각도도 달라요. 각도도 달라요. 근데 각도 같은 것들끼리 있죠? 있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했더니 사인과 사인 서로 그냥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쳐지지도 않고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제곱을 하는 형태를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는데 각각을 제곱해서 연립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일석이조인 게 제곱이 들어가니까 삼각함수는 제곱을 들어갔을 때 형태를 변환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자, 요 값은 제곱을 하면 어떤 유리수 형태가 나오니까 보다 계산이 깔끔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의 베타가 자, 계산을 하면 5분의 1이다라는 결과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자, 베타가 얼마다? 5분의 1이란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거랑 요거를 가간법을 이용해서 더하기로 바꿔준다면 당연히 요거 두 개 더하니까 1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더할 거니까 1이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자 얘를 2로 묶어가지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에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그럼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 근데 형태를 자세하게 봤더니 이 플러스 1을 앞에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얘부터 먼저 쓰면 되겠죠. 코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니까 이거 코코신신이죠. 코코신신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자,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인지가 딱 판단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라는 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그걸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 110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112번으로 가보자. 이렇게 반원이 있어요. 반원이 있는 상태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원주. 자,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O, 여기가 B인데 지금 여기를 P라고 잡고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상식 중 하나는 지름을 기준으로 잡아서 원주각, 그러니까 지름을 호로 잡아가지고 얘를 원주각을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되겠죠. 그죠? 왜? 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항상 180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절반인 90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세팅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AP랑 BP의 길이의 최소인데 자, 그럼 AP랑 BP의 길이를 일단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여기의 길이가 지금 10이라고 했고 더 이상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았을 때 자, 그럼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건 3A 더하기 4B 뭐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뭘 묻고 있냐면 최대를 묻고 있는 거야. 최대를 묻고 있는. 그럼 여기서 좀 더 재밌게 뭔가 계산이 되기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뭐 사실 계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예전에 코시 슈바르츠 혹시 기억나나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뭐였냐면 요거였거든요. A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게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 이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거든요. 슈바르츠. 그러니까 약간 형태가 얘도 이제 그렇게 일단 생겨 먹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 된다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개수를 뜻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AX 더하기 BY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수는 3과 4니까 각각을 제곱을 한 거 곱하기 문자들을 제곱한 거의 합.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냐?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크거나 같냐면 3A 더하기 4B의 전체 제곱. 요거랑
부등식 관계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궁금해한 건 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네들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이미 구해졌죠? 25라고. 그리고 요 값은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얘가 1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125가 되니까 결국 3a 더하기 4b의 최대값은 125를 나누기로 하니까 얘는 3a 더하기 4b의 최대값은 이제 얼마가 된다? 루트 125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나도 이거 왜 틀렸지 하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여기가 25고 여기가 100이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죠. 그죠? 곱하기니까. 따라서 얘 계산하면 2500이고 3a 더하기 4b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의해서 52하고 마이너스 50 이상이니까 최대값은 50이다 해서 50을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긴 하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당연히 요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수학 카를 통해서 코시-슈바르츠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걸 일단 먼저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등식의 감각들이 좀 있으면 요거를 코시-슈바르츠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건 당연히 뭔가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쓰라는 거겠죠. 그럼 삼각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 각도가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각도를 임의로 하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P의 길이는, 자, 이게 두 번째 방법, 이게 정석적인 거겠죠? AP의 길이는 이 빗변에 대한 밑변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10 코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BP라고 하는 녀석은 자, 빗변 10에 대한 높이가 B라는 거니까 B의 길이는 10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3a 더하기 4b라고 했으니까 30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40 사인의 세타 요걸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 자, 요 놈에 뭘 묻고 있는 거야?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세타 동일한데 코사인과 사인이 공존해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구하기가 힘든 이유가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뭔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삼각함수가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삼각함수의 합성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극대와 극소를 활용해서 최대값을 찾아내는 거. 요건 아직 미분을 배워야 되니까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합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문제고, 자, 그럼 위치를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꿀게요. 40 사인, 그러니까 사인을 앞으로 붙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거는 삼각함수 합성에 의해서 40제곱과 30제곱 더하면 50제곱이 되니까 50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에다가 세타 플러스 알파 적으면 되는데, 지금 요 놈의 최대를 묻고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솔직히 알파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무시해도 좋고, 그래서 요 놈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5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이 알파도 어떻게 구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여기가 40이고 30인데 지금 사인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지. 사인과 코사인 중에 사인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사인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X축에다가 40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그러면 나머지 반대에서 이 개수를 30이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점 하나를 잡고 이렇게 슝 쐈을 때 그때 이룬 요각도가 알파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40이고 30이고 50이니까, 자, 내가 코사인의 알파를 만약에 구한다면 코사인의 알파는 50분의 40이 되겠죠. 5분의 4가 되겠고, 사인 알파는 50분의 30이 될 거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는 특수각은 아니지만 되게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로 이루어진 삼각비의 값을 갖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0입니다. 코시-슈바르츠 삼각함수 합성 둘 다 한번 적어 놓으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113번과 114번은 한 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판 지우고 갑시다. 자, 1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좀 유명한 덧셈 정리 관련된 문제인데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읽고 덧셈 정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유형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형이 그 삼각함수에서 도형이 튀어나온 유형이 지금처럼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있고, 두 번째가 삼각함수 극한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함수 미분이 있어. 그럼 결국
그 문제의 틀은 똑같아. 근데 물어보는 게 좀 다른 거죠.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각의 합에 대한 삼각비 값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극한 같은 경우에는 극한 값을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미분 같은 경우에는 걔를 뭐 f 세타라 둬서 f 프라임의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f 프라임 3분의 파이의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딱 읽고 구하고자 하는 답만 본다면 이게 극한에 대한 문제인지 미분에 대한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극한과 미분은 명확하게 판단이 되니까 남은 게 누구겠습니까? 덧셈 정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H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덧셈 정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보면 이게 유형이 어떤 건지를 본인이 파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극한은 맨 뒤에 물어보는 게 극한 값이에요. 그럼 리미트가 있겠지. 미분은 프라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둘 다 없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덧셈 정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알겠죠? 삼각함수 관련된 도형은 나름의 팁을 드리자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덧셈 정리를 써야 되겠다는 걸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줬죠. 이등변 삼각형은 뭐 할 거 없으면 일단 수선의 발 끄어보면 되고 수선의 발을 끄었을 때 얘가 12니까 요 길이가 6 돼서 뭔가 이제 뭐 여기가 6이고 10이니까 높이가 뭐 8이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별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인 세타가 지금 10분의 루트 10이고 2세타가 보이니까 당연히 뭔가 백악 공식을 써서 2세타를 먼저 표현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사인의 세타가 지금 얘니까 코사인의 세타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를 먼저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의 세타는 지금 사인의 세타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루트 10이지. 그러면 100 빼기 10이니까 3루트 10이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10분의 3루트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인의 2세타라고 하는 거는 2신코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서 2를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30이 되겠지. 30. 그럼 10분의 3에다가 2배 하니까 5분의 3. 이거는 특수각은 아니고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2세타는 5분의 4다. 여기까지 일단은 판단이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일단 정보를 줍줍한 상태고, 자, 여기가 지금 2세타야. 됐죠?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FH인데 뭐 사실 못 구하죠. 이걸 어떻게 구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하나의 기법이 있어요. 이게 중3-, 그러니까 바야흐로 중3-2의 이런 기법들을 배웠었는데 어떤 거냐면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수직이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지금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A라고 잡고 요 길이를 만약에 B라고 잡는다면, 그러면 여기를 또 H라 잡으면 탄젠트 알파가 A분의 H가 될 거고 탄젠트 베타가 B분의 H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겠어요? H를 구하는 게 결국 목적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목적이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 주자는 거지. 얘를 양변에 A를 곱해서 A 탄젠트 알파는 H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잡지 말자. 괜히 이렇게 잡지 말자. 쏘리.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여기를 H라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얘 미지수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X, 여기 Y. 뭐 A랑 B라고 둬도 상관없죠. 그럼 아까 이제 다시 적으면 탄젠트의 알파가 X분의 H였으니까 내가 이제 이 X를 H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역수치해버리면 탄젠트의 알파분의 1은 H분의 X가 될 거고 X는 탄젠트 알파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Y도 똑같이 해버리면 Y는 탄젠트 베타분의 H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뭐가 되냐면 이 전체 길이 인 A가 된다 라고 잡으면 이 두 개 더한 게 A가 되겠죠. 그거 이퀄 H로 묶었을 때 탄젠트 알파분의 1 더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1 하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할 때 요 가운데 있는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랑 여기를 통해서 뭔가 길이를 찾아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뭔가 엮어서 H를 찾아줬어. 그러니까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얘를 넘겨버리면 H를 직접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배우긴 했었거든요. 잘 필기를 해두시고, 자, 그러니까 FH도 이제 그 기법을 쓰면 되고 여기에 보면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의 각도를 제가 임의로 알파라고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알파라고 잡으면 결국에 엮어내야 돼. 이 알파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게 이 탄젠트 알파 분의 지금 탄젠트 세타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A가 얼마냐면 전체가 12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지금 질문이 이건 거고 탄젠트 세타는 또 구할 수가 있잖아. 왜? 탄젠트 세타는 요분의 요거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걸 역수치로 바꾸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찾으면 된다고. 탄젠트 알파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아까 알파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주변 각도를 보면 얘가 2세타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각도를 제가 임의로 베타라고 잡는다면 이 베타라는 각도는 2세타 플러스 알파로 정의가 될 거고 그럼 알파라는 녀석을 베타 마이너스 2세타로 정의를 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탄젠트 알파니까 요거 탄젠트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2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내가 베타 마이너스 2세타에 대한 공식은 1필탄탄 탄마탄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다시 필요한 게 탄젠트 2세타는 구해놨잖아. 어디? 요거랑 요걸 통해서 탄젠트의 2세타 이퀄 4분의 3이란 걸 찾아놨잖아. 그럼 남은 탄젠트 베타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탄젠트 베타는 누구야? 이 전체의 각도인데 아까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기억나시죠? 얘가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될 거고 얘가 10이고 여기가 얼마다? 6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가 8이니까.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 3분의 4가 되겠네. 그럼 탄젠트 베타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구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요걸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뭐 답은 따로 체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4분의 7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역수니까 7분의 24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7분의 24랑 얘가 7분의 21이니까 더해버리면 7분의 45h 이퀄 12가 될 거고 h의 길이는 요거 3으로 나눠버리면 4가 되고 얘가 15가 되니까 넘기면 15분의 7을 곱하면 되니까 28이 돼서 따라서 FH의 길이는 15분의 28이 되고 얘네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43이 정답이 돼. 어렵죠? 진짜 어려운데 중3-2 때 배웠던 중학도형에서 쓰이는 그런 유형들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나 집에 3-2에 대한 교재가 있다면 유형 살짝만 둘러봐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13번 문제 나이스하니까 잘 기록을 해 둡시다. 제가 진짜 도형 문제 풀면서 항상 언급하는 게 저는 아시다시피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개념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지만 도형 문제나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에서는 왜 그렇게 되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얘는 극한도 아니고 미분도 아니니까 덧셈 정리다. 일단 첫 번째 파악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도 없고 미분기호도 없으니까 이거는 덧셈 정리다. 그럼 덧셈 정리를 써야 되니까 뭔가 각도를 이용해야 된다는 걸 계속 머릿속에 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FH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형태가 마치 중3-2에 있었던 이 형태랑 비슷하니까 요걸 이제 적용을 시켰다니까 완벽하게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좀 더 연습은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113번을 이해하는 게 일단 목적을 두고 아 도형 문제가 대충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나마 극한보다는 쉬운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 114번은 요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합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합성에 대한 내용. 뭔가 합성 나오면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합성 나오면 또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합성 자체가 원래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강사들도 합성에 대해서 가끔씩 좀 힘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개념 원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합성에 어려운 문제는 안 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해석만 좀 잘하면 되는 포인트로 그렇게 출제를 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 fx가 지금 2차 함수로 x제곱 더하기 2x-1이라고 정의돼 있고 그리고 gx라는 녀석이 지금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합성함수 f.g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g 이걸 묻고 있고 f.g의 뭘 묻고 있냐면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x 즉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좀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f 안에 gx가 지금 들어간 상태죠. 그러면 f 안에 gx가 들어간 상태니까 지금 여기 x 대신에 얘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고 집어넣었을 때 s-c의 제곱 더하기
2s-c 마이너스 1 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얘가 1-2sc가 되고 여기가 2s가 되고 마이너스 2c-1 돼서 사라지니까 얘만 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미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러니까 요 구조를 바로 미분 때려가지고 극값 구한 다음에 그 극값이 최소인지 최대인지를 판단을 해준 다음에 뭐 푹짝푹짝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근데 아직 미분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니까 일단 패스를 하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gx라는 식 자체를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일단 든다는 거지. 그래서 딱 보시면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1차식 꼴이 나와져 있고 둘 다 공존하고 있으니까 합성을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에 의해서 얘는 루트의 2의 사인의 x 더하기 알파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정의역의 제한 범위가 있습니까? 즉 x 제한 범위가 있어? 정의역에 대한 제한 범위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놈이 결국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그냥 t라고 치환을 하자고. 그럼 이 문제는 결국 f 뭐라는 거야? t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어디 범위에서?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범위에서.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얘는 t제곱 더하기 2t-1이고 그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까지니까 자 요걸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가 t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t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여기쯤 있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간격이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더 짧을 테니까 루트 2는 대략 여기 있겠죠. 루트 2가. 그죠? 이렇게 있을 거니까 결국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되고 자 최소는 얘가 되고 최대는 얘가 되겠지. 따라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 계산하면 1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겠고 최대값은 루트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 2 루트 2 얘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 루트 2 빼기 1이 된다.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연습 문제 풀어봤는데 어떻나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치? 특히 113번 같은 내용은 딱 봤을 때 야, 저거로 내가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이런 삼도극이나 도형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 써보면서 느껴봐야 돼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도형 문제도 되게 쉬워지진 않지만 그나마 나아질 겁니다. 경험 쌓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고3들 가르쳤을 때 삼도극 나왔을 때 애들 멘탈이 터졌거든요. 결국에 그 해에 중간고사 때 삼도극과 도형 문제는 다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삼도극이라든지 도형 문제들이 그렇게 엄청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의 선이 아까 113번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근데 연습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필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되진 않겠지. 내가 풀이하는 그 과정과 사고하는 과정들을 옆에다가 정리해서 일단 써 놓는다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삼각함수 극한 연습 문제에서 또 어려운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